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대상포진과 예방접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은 통증이 엄청나서 산통에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칼을 찌르거나 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한 번 앓은 후에도 다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요. 50대 이상에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포진을 한번 앓으셨다면 예방접종은 12개월이 지난 후에 접종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에는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생백신만 소개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아직 국내에는 들어오진 않았으나 임상 연구 결과가 주목할 만큼 좋았던 사백신, 싱그릭스에 관한 의학 논문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잠복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몸 한쪽에서 띠 모양의 수평성 발진을 보이는 게 특징적입니다. 발진과 함께 오한이나 두통과 같은 전신 증세가 함께 동반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좀 따끔따끔하고 아픈 느낌이 들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지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서는 30%에서 합병증이 신경통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하고요. 합병증으로는 신경통, 흉터, 내수막염, 안면마비, 시력, 청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병률을 좀 분석해 보면 2019년도 연령별로 발병률을 보니까 50대 이상에서 63%로 많이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별 분포에서 봤을 때도 여성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1% 정도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폭성 발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퍼지면서 띠 모양으로 형성되고요. 그 위치는 신경절이 위치하는 어디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도 생길 수 있고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허벅지, 다리에서도 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발진이 처음 발견된 이후에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일 이내에 병원에 방문해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7일간 투여하는 게 치료법이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항바이러스제가 독하니까 중간에 약을 드시다가 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7일간 충분히 약을 다 드셔야 약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통증이 심할 때는 항바이러스제뿐만 아니라 진통제도 함께 투여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통증이 많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대상포진이 다 가라앉은 후에도 신경통이 남은 경우는 만성적인 통증 치료의 대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은 서문에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생백신하고 사백신으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을 약화시켜서 우리 몸 안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생백신만이 소개된 상태고요. 접종 방법은 1회 피하 주사로 시행을 하고 상품명으로는 조스터박스하고 스카이조스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사는 생백신이다 보니까 균주를 약하게 해서 몸에 넣어주기 때문에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한테는 오히려 대상포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접종 금지 대상자가 있고요. 예방 효과는 한 50에서 65% 정도 나오고 있고 단점이 있다면 연령이 증가할 시 예방 접종의 효과가 좀 감소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백신인 사백신은 합성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6개월 이내에 두 번에 걸쳐서 근육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상품명은 싱그릭스로 알려져 있고요. 면역 억제자에도 사용이 가능한 주사고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판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주사제입니다. 예방 효과는 90% 정도로 아주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연령에 따른 예방 효과 차이도 없는 좋은 주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관련 저널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임팩트 팩터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저널의 영향력과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해당 저널이 실린 논문이 그 전 연도에
몇 번 정도 인용됐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임팩트 팩터 2014년도를 예를 들자면 2012년, 13년도에 그 발표된 논문 중에서 인용된 논문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저널은요, 임팩트 팩터 그 70.670의 아주 높은 그런 의학 저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학 저널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저널이고요.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이 저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신뢰도 있고 믿을 만한 저널이기 때문에 자주 소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대상포진 사백신에 대한 그 고령 대상자로 했을 때 백신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그 주제가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디자인과 방법을 말씀드려보면 본 연구는 무작위 할당의 그 위약군을 갖고 있는 연구입니다. 지난 그 시간에도 무작위 할당이 신약 개발의 가장 이상적인 연구 설계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연구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8개국이 참여한 방식을 선택했고요. 연구의 목적은 50세 이상에서 사백신이 위약군에 비해 대상포진의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각 연령별로도 대상포진의 예방 효과에 대한 비교와 또 약물의 안전성, 부작용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연구 대상자로는 대상포진에 대한 과거력이 없고 예방접종 접종력도 없고 면역 억제 치료받지 않는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사백신과 위약을 첫 접종 이후에 2달 후에도 삼각근에 근육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접종 이후 한 달 후부터 적어도 30개월간 추적 검사를 시행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코호트는 16,000여 명으로 대상이 정해졌고요. 그들을 무작위 할당해서 두 군으로 나뉘어서 그 예방접종군과 또 위약군으로 나눠서 연구를 추적 검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7,300명 정도 각각의 그 대조군과 연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대상자의 베이스라인 정보를 보시면 평균 연령은 62.3세 정도가 나오고요. 연령별로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한 6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 19% 정도 차지한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유럽이 한 50% 정도 차지한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그 예방접종을 한 군에서 그 대상포진의 발병률이 1000명당의 발병률이 0.3으로 나오고 있고 위약군에서는 9.1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효능은 97.2%로 보고되고 있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였습니다. 연령 간의 구분에 따른 비교에 있어서도 각각의 예방 효능은 거의 97%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성과 부작용 연구에서 그 7일 이내에 부작용이 발표된 것이 그 예방접종군에서는 한 84.4% 정도, 또 위약군에서는 37.8% 정도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좀 마일드하고 모더레이트한 약한 정도의 증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접종 부위에서의 반응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백신 접종군에서 79.1%, 위약군에서 11.2% 나왔습니다. 전신질환 중에는 근육통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었고요. 백신 접종군에서 46.3%, 위약군에서 1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대부분 일시적이었고 1일이나 3일 이내에 사라졌다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 3.5년간의 추적검사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신군과 위약군을 비교해 본 결과 두 군 간의 부작용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상포진의 증상과 치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사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시판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요즘은 젊은 연령층에서도 대상포진 발병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따라서 많은 관심과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발병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평소 균형 잡힌 식습관이나 또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면역력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